세계가 숨을 죽였다. 한반도, 남쪽의 작은 국가. 그러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7대 항공 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바로 한국의 전투기 KF-21 보라매. 그리고 오늘 그 심장을 처음으로 세상 앞에 드러냈다. 현장 공개된 국산 제트 엔진. 수십 년간 외산 의존의 한계를 뛰어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기념비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KF-21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제기 6대가 차례로 공개되며 시험비행을 이어갔고 외신들은 한국이 5세대 전투기의 문턱을 넘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장면은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었다. 바로 KF-21의 심장. 그동안 미국제 F-414 엔진으로만 알려졌던 그 동체에 드디어 국산 엔진이 장착된 것이다. 그것도 99.9%의 완성도를 자랑하며 현장 분위기는 전율 그 자체였다.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굉음이 공기를 찢었다. 관람석의 연구진과 관계자들은 숨을 삼켰고 제트 화염이 뿜어져 나오자 모두가 일제히 기립했다. 드디어 해냈다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건 한 세대의 자존심이자 70년 국방 독립의 결실이었다.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동안 전투기 엔진 하나조차 외국에 의존해야 했다. KF-21의 전신인 TO-10, FA-50 모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지휘사의 F404와 F414 엔진을 사용했다. 아무리 기체와 레이더, 전자전 기술을 발전시켜도 결국 핵심 동력은 미국의 손에 있었다. 수출하려 해도 엔진 수출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했다. 그것이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족수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은 수년간의 기술 축적과 정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공동 개발을 통해 자체 엔진을 완성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국가 기술 주권의 상징이었다. 오늘 그 시제품이 KF-21 기체에 실제 장착돼 점화 시험까지 성공했다. 마침내 국산 엔진 시대의 막이 올랐다. 기술진들은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려왔다고 말한다. 시제품 1호부터 수천 번의 실험, 금속 피로도 테스트, 연소실 압력 조정, 공기 유입률 계산까지 모든 과정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특히 압축기 블레이드의 소재 문제는 개발 초기 최대 난제였다. 고열과 고압을 버티면서도 무게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과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10여 차례의 실패 끝에 한화는 니켈계 초압금으로 블레이드 성형 기술을 확보했다. 오늘 공개된 엔진은 이름 그대로 K-엔진으로 불렸다. 이는 완전한 국산은 아니지만 99.9%에 달하는 독자 기술이 적용된 중간 단계 시제품이다. 내부 구성품 2만 5천여 개 중 단 30여 개만이 외국산 소재를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되었다. 그 정도로 기술 자립도가 높아진 것이다. 현장에 있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더 이상 엔진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무겁다. 엔진 개발은 항공산업 이성배로 불린다. 전 세계에서 10개 나라만이 완전한 전투기 엔진을 독자 생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전용으로 검증된 나라는 5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문턱을 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다. 이 엔진은 기존 F414 대비 추력이 5% 이상 향상되었고 연료 효율 또한 7% 개선되었다. 한국 공군 관계자들은 이제 KF-21은 미공군 F-18 수준을 넘어 F-35에 근접한 기동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오늘의 시험 비행에서는 엔진 점화 이후 상승각 60도 급상승과 급선의 기동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외신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 엔진은 단지 KF-2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향후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 그리고 고등훈련기 업그레이드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즉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체 항공동력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뜻이다. 국산화의 의미가 단순히 부품 교체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이날의 현장은 마치 과거 아폴로 발사 장면을 연상케 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엔진이 점화되고 화염이 길게 늘어졌다.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며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한 연구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6번째로 자체 전투기 엔진을 성공적으로 점화한 국가가 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다음은 그 숨겨진 여정을 살펴본다. KF-21의 엔진 교체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왜 굳이 엔진 국산화라는 험난한 길을 택해야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답이었다. 수많은 국가가 외산 엔진을 들여와 조립만으로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이존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였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시작했다. 1950년대 전쟁 이후 항공산업은 존재조차 없었고 모든 군수장비는 외국 원조에 의존했다. 1970년대 들어서야 면허 생산 형태로 항공기 제작에 참여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의 통제 아래 있었다. 전투기 엔진은 그 중에서 도절대 접근 불가 영역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몇몇 나라만이 이 기술을 독점했다. FA-50, T-50 시절에도 엔진은 늘 수입이었다. 지휘사의 F-404와 F-414는 뛰어난 신뢰성과 추력을 제공했지만 문제는 언제나 정치였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느 나라에도 수출할 수 없었다. 2020년대 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집트 등이 FA-50 도입을 원했을 때도 미국의 엔진 수출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 한 줄 때문에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몇 달씩 지연되었다. 그때 한국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리가 주권을 가진 진정한 항공국가가 되려면 엔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결심은 국가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터빈 블레이드만 해도 700도의 고열을 버텨야 하고 회전 속도는 초당만 5000rpm에 달한다. 1g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과제는 소재였다. 엔진의 생명은 열과 압력에 있다. 한화는 초내열 니켈 합금과 세라믹 코팅 기술을 확보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연소실 공기 혼합 비율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영국의 특허 장벽이 버티고 있었지만 한국은 우회해 자체 설계를 완성했다. 두 번째 과제는 시험 인프라였다. 세계적 엔진 메이커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전용 테스트셀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엔진 시험동을 짓고 연료 공급과 배기라인, 고온측 정장비까지 전부 직접 설계했다.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이 시설이 완공되었고 이후 매달 100시간이 넘는 연속 시험이 진행됐다. 엔진 개발의 가장 큰 장벽은 신뢰성이었다. 단 1초라도 연소 불안정이 생기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엔진의 모든 부품은 수명 4000시간 이상을 버텨야 한다. 한화의 기술진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년간 2일 500번 이상의 점화 테스트를 반복했다. 연소실 온도 데이터만 해도 3TB에 달했다. 그 결과 2024년 말에는 첫 번째 국산 엔진 시제품이 완성됐다. 이 엔진은 단순히 국산이라는 상징을 넘어 실질적 성능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연료 효율이 향상되어 동일한 연료로 더 긴 비행이 가능했고 내구성도 GE-F414 수준에 근접했다. 무엇보다 한국 스스로 설계와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이제는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 해외 고객에게 완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파급력을 일으켰다. 고온 합금, 정밀 주조, 열 처리, 진공 용접, 세라믹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기술이 동반 성장했다. 단순히 군용 기술이 아니라 민간 항공기, 발전용 터빈, 우주 추진체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물론 반대와 비판도 많았다. 엔진 개발은 미친 짓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해외에서 사는 게 낫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든 하늘, 우리가 지킨다는 자존심이었다. 이제 KF-21은 그 자존심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산 엔진에서 한국산 엔진으로 단 한 번의 시동으로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20년간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기술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교체 과정과 시험 데이터가 공개된다. 2025년 3월 초 경남 사천 공군 비행시험센터. 새벽부터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KF-21 시제기 5호기가 경납고 안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은빛의 거대한 엔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바로 한국이 스스로 만든 첫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이었다. 이날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기존 미국산 엔진을 분리하고 국산 엔진으로 완전 교체 후
점화 시험까지 성공시키는 것.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난도 작업이었다. 교체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KF-21의 엔진룸에는 3만 개 이상의 케이블과 배선, 센서가 얽혀있다. 그중 한 가닥이라도 잘못 연결되면 점화 실패로 이어진다. 한화의 수석 엔지니어 김태훈 팀장은 엔진 장착 브레킷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GE-F414 엔진의 탈거였다. 미국제 엔진은 수년간 KF-21의 핵심으로 사용되며 안정성을 입증했지만 그만큼 탈거 과정도 까다로웠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엔진을 기체 중앙부에서 꺼내려면 밀리미터 단위 정렬이 필요했다. 6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엔진이 천천히 들어올려졌고 경납고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 자리에 드디어 한국산 엔진이 등장했다. 새 엔진은 외형상 F414와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달랐다. 공기 흡입로 설계가 한국형으로 바뀌었고 압축기 단계수가 조정되어 효율을 높였다. 연소실에는 한화가 독자 개발한 분사 노즐이 장착되어 연소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디지털 엔진 제어 장치 FADC 역시 국산으로 교체되었다. 이로써 기체와 엔진 간의 데이터 통신은 완전한 한국형 네트워크로 통합되었다. 장착이 완료되자 엔지니어들은 배선 연결과 연료라인 점검을 반복했다. 수십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 압력, 진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세팅됐다. 시험 전야 한화 연구진들은 경납고에서 밤을 새웠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았고 누군가는 엔진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최종 점검을 이어갔다. 모두의 얼굴엔 피로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KF-21 5호기가 활주로로 끌려 나왔다. 주변에는 ADD, 방사청, 공군 관계자 200여 명이 지켜봤다. 조종석에는 시험비행 조종사 박재훈 중령이 앉았다. 그는 수십 차례 KF-21을 조종해온 베테랑이지만 오늘만큼 긴장된 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시험비행이 아닙니다. 국가 엔진이 하늘을 가르는 첫 순간입니다. 점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3, 1, 점화. 버튼이 눌리자 순간 격렬한 진동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주변의 대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섭씨 60도를 넘어섰다. 엔진이 회전수를 올리기 시작했고 초당 15,000rpm을 돌파했다. 모든 데이터는 정상, 진동치도 허용 범위 내였다. 시험센터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Ignition Success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다. 엔진 단순히 점화만 성공한다고 끝이 아니다. KF-21의 비행제어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되어야 한다. 엔진 출력에 따라 날개의 플랩, 수평 미익, 수직 미익이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엔진 출력 신호와 비행제어 컴퓨터 간의 통합시험이 시작됐다. 30분간의 지상가속 테스트 후 조종석의 계기판에는 모든 항목이 녹색으로 표시되었다. 한국 엔진이 KF-21 기체를 완벽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하이라이트였다. 엔진 장착 후 첫 비행. 오후 1시 10분 KF-21이 활주로 끝에 멈춰섰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가속됐다. 그 소리는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300m의 짧은 활주로 끝에서 기체가 가볍게 들려올랐다.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하늘 위로 상승하는 KF-21. 그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국산 엔진의 화염이 푸른색으로 번쩍였다. 상승고도 5,000피트, 속도 마하 0.9. 조종사는 엔진 반응 매우 양호, 진동 안정이라 보고했다. 이후 급선에 급상승, 적어도 패스 테스트까지 이어졌다. 엔진은 단 한 번도 이상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 지상 모니터링 요원들이 환호를 터뜨렸고 관제탑에서도 박수가 이어졌다. 시험이 끝나고 착륙한 KF-21은 완벽한 상태였다. 엔진 온도, 압력, 진동, 출력, all normal. 박재훈 중령은 조종석에서 내려오며 헬멧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하늘을 날았어요. 이날의 성공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수천 번의 실패와 수정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한화와 ADD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성능 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고고도 추력 유지, 저온 시동 안정성, 해상 운용 조건 등의 추가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외신들도 즉각 반응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교체했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KF-21은 F-35에 이은 새로운 세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황구시보는 한국의 항공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명확히 선언했다. KF-21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전투기다. 다음 단계는
엔진의 양산과 실전 배치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KF-21의 첫 국산 엔진 비행이 성공하자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은 귀를 의심했다. 단순히 점화에 성공한 정도가 아니었다. 이날 KF-21이 보여준 기동은 미쳤다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공중에 오른 지 10분 만에 KF-21은 60도 급상승을 연속으로 수행했고 이어나인지 급선회를 무리 없이 이어갔다. 조종사는 완벽하게 제어했으며 기체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코브라 기동이었다. 미공군의 F-22 랩터, 러시아의 수호이 35가 보여주는 고난도 기동으로 엔진 추력 제어가 정밀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동작이다. 그러나 KF-21은 그것을 완벽히 해냈다. 기체가 순간적으로 수평을 잃고 기수가 하늘로 들린 뒤 다시 정위치로 복귀하는 동안 관성 제어 시스템과 엔진 출력이 정밀하게 맞물렸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라며 탄성을 내질렀다. 국산 엔진의 반응 속도는 기존 F-414보다 빠르고 매끄러웠다. 엔진 출력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 반응하며 고각 비행에서도 실속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제어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엔진의 추력 곡선은 안정적이었고 고도만 피트에서도 출력을 98% 유지했다. 비행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KF-21은 이번 국산 엔진 장착 이후 최고 속도 마하 1.9를 달성했다. 이는 기존 엔진보다 0.1 빠른 수치로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엔진, 기체 일체 화성능이 완성됐다는 의미였다. 특히 저고도에서의 급선의 반응은 F-16 블록 70보다 12% 빠른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한국 기술진이 만들어낸 공기역학의 예술이었다. 공군 조종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엔진은 조종사의 손끝을 그대로 따라온다. 스로틀을 살짝 밀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돌아오고 출력 저하 구간에서도 추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다. 엔진의 전자제어 알고리즘이 조종사의 입력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춰 연료 분사량을 자동 조절하는 학습형 제어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하나가 독자 개발한 KF-ADC의 성과였다. 기존 미국제 제어 시스템은 외국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국산화 이후 모든 알고리즘이 국내 서버에서 운용된다. 즉, 외부 통신이 차단되어도 엔진 제어는 완전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사이버전 상황에서도 완전한 자율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비행 이후 세계 각국의 반응은 뜨거웠다. 인도네시아는 즉각 KF-21 공동개발 재참여 의사를 공식화했고 UAE와 폴란드도 KF-21 수출형 모델 협의에 속도를 냈다. 특히 UAE는 자국이 보유한 F-16 블록 60의 후속 기종으로 KF-21을 검토 중이며 한국산 엔진의 신뢰성이 입증되면 100대 이상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 방산계에서도 긴장이 흘렀다. 스웨덴 사부 SAAB 관계자는 한국이 2030년 이전에 완전 자립형 전투기 플랫폼을 확보하면 글로벌 시장의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KF-21은 F-35의 절반 이하 가격에 90% 이상의 성능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제 엔진까지 국산이라면 유지 비용까지도 크게 낮출 수 있다. 한국 공군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동시험을 계속 이어갔다. 6호기에서는 적어도 회피 비행과 수직 상승 시험이 진행되었다. 영상에는 KF-21이 해안선을 따라 초저고도로 비행하며 산악지형을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공군 관계자는 이건 이미 실전 기동 단계에 도달한 수준이라 평가했다. 미친 기동이라는 별명은 그렇게 붙었다. 기존의 KF-21이 기술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감각과 본능의 전투기로 진화한 것이다. 엔진 반응은 즉각적이고 조종사의 움직임은 그대로 기체로 전달됐다. 실제 훈련에 참가한 한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기체는 이제 내 팔과 같다 생각하는 즉시 움직인다. 세계 언론들은 이 영상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CNN은 한국이 F-35와 러시아 수호이 사이의 완전한 중간 영역을 차지했다고 평했고 일본 NHK는 이젠 한국이 일본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항구시보는 한국의 KF-21은 예상보다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 중이라며 경계했다. 이러한 미친 기동의 비밀은 엔진뿐만 아니라 공기흡 입로와 제어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 국산 엔진은 기존보다 공기 유입량을 3% 늘렸고 연소실 내부 압력 분포를 균등하게 유지한다. 덕분에 급가속 중에도 추력 손실이 없다. KF-21은 이 기술 덕분에 저고도에서 마하 1.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화와 ADD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세대 업그레이드 버전, 일명 블록3 엔진을 준비 중이다. 이 엔진은 스텔스 기체에도 탑재 가능한 저적외선 배출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출력은
현재보다 10% 이상 향상될 예정이다. 이 버전이 완성되면 KF-21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기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국산 엔진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KF-21의 미친 기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독자 기술의 증명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국형 엔진이 만들어낸 하늘 위의 혁명